이번에는 창업 아이템 선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어떤 요령에 의해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절차, 순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에 있어서 시작이기 때문에 창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성공의 기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이란 업종이나 또 판매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영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아이템 선정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템 선정은 창업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여러 가지 아이템과 관련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업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창업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 요령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업 시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상품성을 봐야 하는데요. 모든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가게 되죠. 아무리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성숙기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퇴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성숙기에 있는 상품보다는 성장 단계에 있는 성장기에 들어간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장기보다는 성숙기에 들어간 그런 상품을 아이템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수익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장기적인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있는 상품을 아이템을 선정해서 창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창업 자금도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창업 초기부터 바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장 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성숙 단계에 들어간 그런 아이템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안정성 면에서는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는 상품의 성격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품의 주기, 상품성을 봐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는 상품의 성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또 소모성, 계절성, 운영성, 또 인건비, 현금 회전율 등 상품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 특히 현금 회전율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템의 특성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인기도, 지명도, 또 지속성, 위험성, 또 뭐 AS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품을 아이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성입니다. 현재 잘 팔리는 그런 물건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무엇인지 상품성, 시장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기 동향이라든지 또는 시중의 소비 경향, 유행의 흐름도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기존 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이템의 전문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상품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자 스스로가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창업자의 취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성공이 쉽지 않다. 또한 선정한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 상품성과 상품의 성격, 그리고 아이템의 특징, 그리고 시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 창업 아이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외부적인 고려사항과 또 내부적 고려사항,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과 관련해서 외부적인 그런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잠재 고객에 대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게 될 잠재 고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재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행인구 수라든지 또 배후 지역의 사람의 수, 라이프 사이클, 연령, 소득 수준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행인구와 배후 지역의 사람의 수는 점포의 매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권과 아이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재 고객을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 점포에 대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유망한 그런 아이템과 또 잠재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 점포가 너무 많이 몰려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는 유망 아이템이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것일 경우에는 아이템 선정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해서 경쟁 점포의 수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점포에 대한 장단점들을 파악한 후에 진입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 환경, 분위기가 또 잠재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걸 넘어서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처에 대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 팔리는 그런 아이템일지라도 공급이 어렵다면 아이템은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죠.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기가 쉽고 또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또 단종된 그런 상품인지 상품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험 부담성이 적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은 마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초보 창업자로서는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나게 돼 있죠. 따라서 신규 참여가 어려운 그런 업종과 또 신규 참여가 쉬운 업종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유망 아이템은 없듯이 독점 아이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일수록 유행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대형 할인점 등에서 여러 가지 경쟁 상품들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템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적 규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많은 업종들이 허가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적 규제에 따르는 그런 업종이라면은 충족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현재 규제가 없지만은 향후 어떤 규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창업 아이템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7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환경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잘 팔리는 그런 아이템을 고른다고 하면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가족들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거나 또는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지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지치도록 일하고 또 기과했는데 여러 가족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감사의 마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템 자체가 가족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창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창업 아이템과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창업의 이면에 내재한 위험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 창업자는 배우자나 또는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선책으로 주위 분들에게라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또 흥미거리와 관련되는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창업 아이템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서는 창업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업자의 성격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하는 고객의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컸으면은 인내심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판매 금액의 자체가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융통성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창업자의 성격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 아이템은 어떤 고객들과 접촉을 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업자의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상당한 체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체력과 인내심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창업자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자의 개인 건강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업자의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창업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업 자체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점포보다 경쟁력을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은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과 관련해서 나의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템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창업 자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창업 자금의 규모가 자금이 달려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금을 충분히 또는 자금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창업자의 추진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자들은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개인 자영업을 할 것이냐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크게 7가지, 환경과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성격, 그리고 자신의 건강, 그리고 얼마나 아이템과 본인이 전문성을 연결시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를 관점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창업 아이템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아이템 선정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어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 기준은 최소한 이러한 기준을 갖추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앞선 아이템입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은 사실 사업이 아무리 기발하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더러 또 법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너무 앞서가는 그런 아이템의 경우에는 사업 성공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서 보듯이 백정원 대표가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이 아이템의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앞서간 아이템이면은 창업에 실패한다. 반박자만 앞서가자. 반발짝만 앞서가자.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아이템은 창업의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선정 기준, 취미나 기호와 사업 아이템과는 분리해야 된다.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나의 취미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의 기호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절대 금지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취미나 기호로 삼던 그런 분야의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삼았을 경우에는 실패 확률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보다는 더불어 즐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취미나 기호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반드시 피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 회전이 빠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의 점포 경영이나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자금 회전이 빠른 그런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템 선정 기준 네 번째, 계절을 타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계절성이 없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자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일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템이 계절성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계절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입 아이템의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으로부터 그런 성공한 사업 아이템들이 국내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외에서 성공한 그런 선진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성공한다는 논리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입 아이템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수입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수입과 수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변수들과 관련된 요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